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 약간 팁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뭐 보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지까지도 많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지나왔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어떤 목적 없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계획을 먼저 세워봐야 돼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가족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아이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목적,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목적을 일단 세워야겠죠. 그런 거 없이 자기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이한테만 어떤 강요를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지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요, 시간표 있잖아요. 땡그라미 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하루만 지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 시에 밥을 먹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건 공장에서나 가능한,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시간표인데, 방학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틀을, 너무 세세한 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애초에 지킬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런 계획을 스스로 짜도 지키지도 않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이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학을 보내는 게 좋은가, 이렇게 약간 이제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관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둬야 되고, 모든 교육의 첫 번째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뢰가 아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전혀 없다, 그러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떤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학을 봐야 돼요. 그 시간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을 정해야 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재우고 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방학 때 막 11시, 12시에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신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는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체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번잡한 계획을 자꾸 세우지 말고, 너무 많아요. 아이가 막 해야 될 게 막 국어도 막 글쓰기도 있고, 뭐 책도 읽고,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뭐 독해 문제도 있고, 영어도 뭐 수학도 있고, 아이가 벅차. 그런 거는 아이가 봤어도 이번 방학은 공부하는 방학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도 아이에게 물어봐야죠. 이번 방학에 뭐 하고 싶은지, 어떤 방학이 되고 싶은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은 잘 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보장해줘야 돼요.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휴식과 놀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실컷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게 아이가 이제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휴대폰이나 게임은 이제 절제를 요하는 거죠.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꼭 게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시간표를 너무 세세하게 세우지 말고 러프하게 좀, 전반적으로 아이 입장에서도 오전에는 대충 어떤 걸 하고, 오후에는 어떤 걸 하고, 자기 전에 어떤 걸 하고, 이런 정도의 합의가 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록을 혹시라도 아이가 쓰면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디테일한 것보다는 러프한 게, 예를 들면 오전에는 산책 가고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종이접기를 더 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를 보장해 주고, 또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독서가 중요하니까 30분은 오전에 독서를 읽고, 이런 정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학습, 질리도록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노예가 되는 어떤 계획이고, 그냥 순종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성이 떨어지면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요. 날이 더우니까 오후에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간다든지, 커피숍에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하고 노는 시간을 좀 확보해 준다든지, 러프하지만 아이가 오후에는 어떤 걸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빠가 오면 아빠하고 뭘 같이 하고, 또 영화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러프하게 짤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책을 한 2-30분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습관 들여주면 좋습니다.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휴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굵직굵직한 날짜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이하고 계획을 짜세요. 우리가 휴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수 있고, 어디로 갈 건지, 숙소는 어떻게 정할 건지, 다 의견을 아이하고 묻고, 그러면 무엇을 먹을 건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같이 보면서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아이가 지혜가 쑥쑥 자랍니다. 가족 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아이가 참여하고 의사를 내고 존중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지혜를 쌓는 과정이에요. 그런 거 다 빼고 공부만 해, 이런 것들은 정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아래에서 그 노예처럼 살면요, 또 다른 상관 밑에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요. 그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재벌 밑에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살라가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은 공연도 있고 전시도 있고 이런 활동도 캠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이 경험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달력을 보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넣어두면 아이가 이 방학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 소풍을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친지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달력에다가 놓고 며칠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학습과 관련해서는 너무 지겹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영어 수학은 조금씩 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학교 다니든 안 다니든 비슷하게 루틴하게 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학기 중에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 대신에 다른 방학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특히 아이가 원하는 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곤충 잡는 걸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곤충을 잡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관찰하고 느끼고, 그럴 때는 얼마나 주체적인지,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것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책을 와서 읽을 때도 곤충 관련 도감이라든지 책들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고전을 읽어라, 뭐 커피숍에 같이 간다든지 도서관에 같이 간다든지, 여름이니까 시원한 데를 가게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이죠. 15분 20분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좋은 책을 읽도록. 근데 만화책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이라든지 좋은 책을 읽도록. 근데 만화책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장을 받았으면 좋은 활동들이나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거기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부모님께서도 너의 지적 영역이나 또 신체적 영역이나 부모님의 바람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이제 합의를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팁을 드리자면, 제 방학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필한 이제 수학 감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더 뭘 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과학고 준비를 막 시켜요. 그런 거에 가치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대부분 첫째가 이제 대학 들어갈 쯤이거든요. 후회하는 게 아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못 해준 거. 근데 그냥 계속 공부시켜가지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디 대학 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도 안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부모하고 갈등, 그래서 대부분 사이가 또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들였어도 결과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안 갔다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너무 학습 이렇게 노예처럼 만들어 놓으면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문제예요. 대학 가서도 아이가 조금 더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잘하고 주체의식을 조금 더 발휘하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원치 않는 거 위주로 짜버리면 계속 갈등해요. 아이가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약속한 걸 못 지키냐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어린아이하고. 그럼 언제 그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방학을 알차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